실명제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어느 날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갑자기 발표한 뒤에 놀랐지라고 말했던 일화가 전해지기도 하죠. 그러나 정치인, 기업인의 비자금 수사를 하다 보면 차명계좌가 흔히 발견되는 등 허점이 많았습니다.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오는 29일부터 법이 훨씬 엄격하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 건지, 또 시민의 일상생활엔 문제가 없는지 차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경제산업부 이세누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강화됩니까, 이 기자? 네, 한마디로 남의 이름을 이용한 금융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예. 지금까진 실제 돈의 주인과 계좌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서로 합의하면 괜찮았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또 과거엔 계좌에 있는 돈이 실제 누구 것이냐를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돈의 주인입니다. 예. 그럼 비자금은 아무래도 좀 줄어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본의 아니게 차명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다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진 않고요. 일부 예외를 인정합니다. 예. 배우자 명의로 생활비 통장을 만들거나 자녀 명의로 예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다만 증여세를 내지 않는 범위까지만 가능한데요. 예. 배우자는 6억 원, 또 부모는 3천만 원, 자녀는 6천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예. 미성년 자녀일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합법으로 인정됩니다. 예. 이게 이제 가족의 경우고, 가족 아닌 다른 사람과 이렇게 관리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계모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될 계모임. 텐데요. 예. 이 계모임이나 동창회 같은 친목회비나 또 문중, 교회 등의 자금 관리를 위한 차명 거래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피하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한 건 불법입니다. 예. 또 세금 우대를 받겠다고 돈을 쪼개서 차명 거래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예. 처벌이 굉장히 강화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차명 계좌가 적발돼도 가산세를 내는 정도에 그쳤는데요. 앞으로는 벌금 5천만 원 또는 징역 5년 이하로 이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예. 또 돈 주인뿐만 아니라 명의를 빌려준 사람, 또 도와준 금융회사 임직원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 이세누리 기자, 수고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금융실명제가 엄격해지면서 혼란도 있다고 하는군요. 법 규정상 된다 안 된다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워서입니다. 그런가 하면 돈 많은 사람들은 이미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예금에서 돈을 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성화선 기자가 이어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직장인 이모 씨는 형제들이 함께 이용하는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 칠순 잔치를 위해 만든 겁니다. 이것이 차명 계좌라서 불법인지 아닌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참 혼란스러웠어요. 법이 바뀌어도 이런 경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씨처럼 혼란스럽다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가족끼리 관행적으로 만든 차명 계좌가 대표적입니다. 결혼 자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한 1억 원 내외의 그 명의를 빌려 쓰시는 부모님들이 가장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고요. 무엇이 되고 안 되는지 더 세밀한 기준을 만들어 알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산가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에서 예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1억 원 이상을 빼간 경우가 지난해 6월에서 10월에 비해 올해 같은 기간엔 89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일부 자산가들은 개인 금고에 현금을 쌓아놓기도 합니다. 금과 같은 현물 투자로 갈아타는 이들도 있습니다. 세금을 피하려는 금융자산이 지하경제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